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왜 여론조사 업체 4개가 합동으로 한 조사가 있죠. 흔히 NBS 이렇게 정기 지표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건 면접조사입니다. 그래서 ARS와는 좀 다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7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에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원론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정권 지원론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내년 총선 얘기입니다. 46%.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걸 이제 정권 견제론이라고 하죠. 41%.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정권 지원론이 앞섰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정권 지원론이 정권 견제론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엠브레인 요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 요건 2주마다 하는데 2주 전에 보면 정권 지원론이 43%, 견제론이 44%였고요. 그 다음에 4주 전에는 지원론과 견제론이 43%로 똑같았습니다. 이게 이 4개 기관 그 조사 결과는 그나마 정권 지원론이 꽤 높게 나온 데입니다. 높게 나온 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엇비슷했었는데 이번에 5%포인트 앞섰다. 물론 다른 데에서 조사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면접조사에서 이렇게 앞섰다는 것이 저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죠. 한국갤럽에서 얼마 전이죠. 6월 26일부터 27일 이 어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여기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0.5%, 견제론이 51.3%입니다. 견제론이 훨씬 앞서 있죠.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 이게 이제 한국 갤럽 조사인데 갤럽의 정기 조사를 보면 5월 초쯤에 있었던 5월 2, 3, 4 이때 조사를 보니까 이때도 견제론이 49, 지원론이 37%입니다. 아마 한국갤럽은 또 견제론과 지원론을 조사하면 여기도 면접조사인데 조사하면 여전히 정권 견제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NBS라는 곳과 한국갤럽 간의 조사 스타일. 왜냐면 NBS는 이 4개 여론조사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사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기술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갤럽보다는 약간 현재의 여권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근데 갤럽이 맞을 수도 있고 이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단연 5%포인트 앞서도록 정권 지원론이 우세했다. 이건 처음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자, 근데 이런 데에 보면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정권 견제론은 그동안에 상당히 높게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일부나마 이 4개 여론조사 업체나마 왜 이게 뒤바뀌게 됐느냐. 이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정권 견제론이 계속 앞섰던 것은 야당의 공세가 먹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검찰공화국 얘기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생각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하여튼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 지지율도 약간 올라가는 추세고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거기에다가 저는 더 큰 이유는 민주당의 사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사정은 이재명 리스크 여전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돈봉투 문제가 불거져서 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죠. 그런 거. 거기다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이것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근데 그 진행 중인데 아직도 코인 의혹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의심을 받죠. 윤리특별위원회가 진짜 뭐 징계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을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많아졌다. 국민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권 지원론이 정권 우세론을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는 조국 추미애의 등판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 흔히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추윤 갈등도 아니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탄압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다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시 뭐 총선 출마 운운해가면서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아주 개딸들 일부 빼놓고서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 중도층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유권자들의 생각이 반영됐다. 그래서 최근에 정권 지원론이 정권 그 견제론을 앞서기 시작한 데에 저는 상당한 원인이 조국, 추미애,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끝난 사람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 이 요소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뭐 총선에 뭐 나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순간 저는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에 서광이 비쳤느냐? 글쎄, 제가 이제 이런 그 유튜브를 해드리면 또 일부 거의 뭐 무당 수준의 뭐 유튜버들이 또 뭐 내년 뭐 180석 어쩌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그 총선 전망이 약간이라도 밝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총선은요, 대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선거 결과는 대선 같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전국 선거니까. 총선은 각 지역별 선거입니다. 물론 지금 내년 총선이 뭐 중대선거구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국회에서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못 바꿀 겁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압도한다고 쳐도 특정 지역에서는 어느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원론이냐 국정 견제론이냐 하는 게 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런 데는 반영이 되겠죠. 비례대표 투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것도 비례대표 후보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뭐 서광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으나 압승할 것이다. 섣부른 얘기죠. 그건 예상이 아니고 분석이 아니고 점치는 것 내지는 기대를 반영한 거에서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국정 지원론이 국정 견제론보다 뭐 많이 뒤처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섰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뭐 서광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여기서 또 섣불리 뭐 몇 석 얘기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오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까지의 그 결과로 보면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정 견제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이것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NBS 이 조사에서는 심지어 지원론이 5%포인트 앞서기까지 했다. 하니까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망이 조금 밝아지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는 팩트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을 것이다. 섣부른 얘기고, 이런 그 여론은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하는 게 정확한 팩트 분석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변화의 조짐이 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지고서 세게 여야가 붙어 있죠. 과학은 여권과 국민의힘의 그 주장에 뭐 거의 99%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과학이 승리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광우병 때 우리가 충분히 봤죠. 과학이 패배했습니다. 과학이 정치에 패배한 겁니다. 그랬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지금 제가 여권에 대해서 자꾸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은 이길 것이다. 그러나 총선까지 지금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후에 과학이 이기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권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아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반일 감정까지 추가해서 결사적으로 달려들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권이 과학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여권이 적극 대처를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